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라톤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또 인선이 발표가 되는 중이고 또 3대 특검법 공포까지 숨가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증권거래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새 정부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인지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주일간의 행보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지 네,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세부적인 구체적인 건건을 갖고 뭐 제가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 네. 뭐 사실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네. 다만 국민들 시선에서는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정부가 정말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이미지는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마라톤 국무회의를 한다든지 뭐 김밥을 먹는 장면이나 또 여러 가지 재래시장 또 증권거래소 등등을 방문하는 그 과정들을 네. 보면서 아, 이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일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첫 번째로 다가간 이미지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라면 가격 얘기하고 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 이런 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문제로 해서 전혀 물가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그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그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지난 그 한 일주일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을 하려는구나라는 의지를 뭐 잘 읽을 수 있었고 또 민생에 대한 시급한 과제를 잘 간파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혜진 의원님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그 홍 의원님 말씀처럼 일주일이라서 네. 평가하기가 좀 부적절한데 근데 뭐 굳이 그 소감을 이야기하자면은 정치는 야당 때 그 해왔던 방식 그대로 네. 여야 대치 또 갈등이 격화되는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특검 세계를 출범시키고 거기에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또 상설특검 하나 더 추진하는 그런 것들 측면에서 이런 그 야당 시절의 이 대립 극한 대치 정치가 네. 이런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때 집권 채태의 국정 동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좀 갖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인사는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또 안보실장 정무수석 뭐 이런 인사들은 좀 괜찮았던 인사 같고 예, 무난했다. 예. 네. 근데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은 그 몇몇 좀 그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외교안보 그러니까 사국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서 외교안보 기조를 좀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요 기조대로 간다면은 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경제는 뭐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경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비전은 제시가 안 된 상황이고 이 경제팀 인사는 저는 썩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네. 이런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은 썩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인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고 오늘 이제 그 정시 방문해가지고 정권거래소 방문해가지고 그런 그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네. 좀 좋았던 반응이 괜찮았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공과 협치의 투 트랙이다라는 뭐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강공 부문 그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중심에는 네. 3대 특검 법안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뭐 네. 포함해서 형사소송법 또 법원조직법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네. 뭐 어떤 건 완전히 반대, 어떤 거는 그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 야당 때 했던 그 기조대로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포함해서 이 협치 분위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고 네.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뿐만 아니라 그게 정치적 파장, 전국의 이 정치 구도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인데 네. 근데 꼭 그게 필요하다면 뭐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가지고 네. 가만 놔둬도 다 해결될 건데 이렇게 이렇게 좀 덧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기왕 결정된 거니까 철회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거는 좀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호 법안으로 이제 말씀하신 3대 특검 법안이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제 출범을 하고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단은 좀 그 연기가 되는 속도 조절을 하는 이제 그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서울고법 앞에서 집결해서 재판 연기에 대해서는 규탄을 했는데, 야당은 이제 법적 조치 그리고 서명 운동을 앞으로 이어간다는 그 계획인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해서 좀 그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일단락됐다. 예, 왜냐하면 각급 법원에서 사실은 대법원이 총괄적으로 결정을 해서 네. 모든 그 관련 재판을 중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제일 좋았을 텐데 네. 각급 법원의 결정이 맡겼는데 이미 대부분의 법원에서 해당 재판을 좀 정지시키고 추후 기일 지정으로 했거든요. 아직 세 개 재판은 남아 있는 남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네. 앞서 지금 임박해 있는 두 개부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원에서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법원들은 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헌법 84조와 관련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 그러니까 외환죄와 내란죄를 제외한 소추를 중단한다는 이 84조 논란은 그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남아 있는 거는 뭐 판사나 또는 각급 법원에서 또는 판사 중에 누구 또는 검사가 검찰 측에서 제한고를 한다든지 네. 또는 어떤 형태로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기각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 네. 한 번 더 거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정도만 남은 거지 간다 하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84조 조항을 그 현직 대통령은 그 모든 그 기소나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제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느냐 이제 그 정도 사안으로 좀 남아 있고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 뭐 이렇게 홍 의원님은 보고 계시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 왜냐하면 그 해석이 그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나 또 법원에서 그 반대로 갔다면은 이건 논란이 커지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가더라도 물론 이제 이게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그 판단부터 있겠지만은 네. 판단 그 심사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에 학설이 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더라도 이게 편향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이쪽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반대로 해석해버렸다고 하면 논란이 클 텐데,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동안에 이 입법
법 개정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해오던 이제 민주당도 네. 잠시 이제 좀 그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결정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은 저는 최종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84도 문제는 네. 논란 문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깔끔하게 헌법 본문에서 딱 정리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법률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렇게 해석하고 헌법재판소가 또 그렇게 해석하면은 헌법 개정 때 개헌 때 그걸 집어넣든지 아니면 지금 뭐 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가는 수순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그동안 이 논란이 있었는데도 법원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그 태도, 네. 그 태도는 이 민주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이 토대인 사법권 독립이라는 문제하고 연결시켰을 때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이다. 법원이 스스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 사안이 보여주는 법원의 지금 이 마음가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재판 연기 뭐 이렇게 발표가 아니라 법원에 네. 이제 뭐 명쾌한 좀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민변 입장 표명보다도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게 85조 해석을 안 했거든요. 84조? 84조 해석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명확하게 해석은 또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주 지정이라는 약간 편법 우회적으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게 마침 또 정권 바뀌고 대통령 이제 취임하니까 그쪽이 원래 요구하던 대로 이게 싹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요 사안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는가, 사법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국민이나 야당이 응원해 줄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점에 대한 그 염려가 더 큰 문제고, 그래서 법원 앞에 가서 의존까지도 하고 했던 게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선출을 모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이번 금요일,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주 16일 월요일에 선출을 할 상황인데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보면 2파전으로 이제 좁혀져 있는 상황. 김병기, 서영교 후보 모두 이제 친명인 상황인데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정당의 원내대표 선거라고 들었는데. 전직도 원내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후보가 좀 더 유력하다고 하면 대답을 안 하시겠죠? 아마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네. 뭐 두 분 다 제가 잘 알고 당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셔서 어느 분이 되더라도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근데 다 뭐 강한 친명 색채를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지나친 당정 뭐 일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 원내 지도부가 여당으로서의 첫 번째 원내대표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잡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의원들의 가장 큰 요구도 그럴 거고 당원 투표가 지금 20% 처음으로 반영되는데 이게 34석 효과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10표 안팎으로 그 당락이 가려진다고 보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표인데 당원들의 요구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주문은 뭐 이건 이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당이 됐을 때 그랬고 매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1기 원내 지도부는 그러니까 여당이 된 첫 번째 지도부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정에 대한 그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여당이 얼마큼 지원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서영교 또는 김병기 두 분 다 최우선적인 과제로 당정대죠. 당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가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 그러나 여당의 그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봤을 때에는 반면교사를 한다면 민심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정부가 잘못될 때에는 그걸 막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다만 그거를 야당과 여당이 다른 거는 야당은 밖으로 그걸 해서 국민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만 여당은 밖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조용히 그거를 조율해가는 정책 조율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내 지도부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있기 때문에 국회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소통 능력과 원내 전략 그런 것을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당대표하고 투톱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율 또 지금 원내대표가 내년도 큰 문제가 그냥 쭉 이변이 없이 간다면 내년 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선거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의원들과 당원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원내대표의 이제 자질 조건과 이제 내년 그 지방 선거까지 어떻게 이끌 것인지가 이제 최대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제 야당이 됐는데 뭐 그야말로 이제 좀 안개 속인 것 같고 오늘 의총이 돌연 또 취소가 됐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나요? 의총이 취소된 거는 당의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8, 9월에 진행될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원내대표 선출이 쇄신 쪽으로, 당 혁신 쪽으로 뭔가 기대할 만한 결과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야당은 권력을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할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든지 네. 또 국정의 일정 부분 이제 주도력을 행사한다든지 이건 결국 국민의 지지밖에 없거든요. 민심의 지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국민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당이. 지금 국민의 힘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알고 다 아는데 물론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뭐 상식을 갖고 보면 다 아는데 쇄신이거든요. 변하고 네. 혁신이고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이 그 출발이고 두세 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이 그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원내대표 선출에서 이런 변화의 요구를 거스르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그 전당대회도 그 주도하고 이래 되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최소한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까지는 욕심을 못 낸다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인물 몇 면을 볼 때 그런 욕심까지는 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에 혁신 드라이브를 걸 때 또는 만약에 임기가 연장이 돼서 전당대회를 쇄신 전당대회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정도의 인력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그걸 기대하신 건 아닐 거고 주경태 의원도 출마 의사를 비쳤네요. 예, 6선, 5선, 4선, 3선까지 다 있는데 네네.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실 분들은 그 몇몇 후보군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를 우리 현역 의원들이 정말 당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네. 어떤 뭐 정치 이해관계, 개개인의 이해득실 또는 뭐 개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개파의 무슨 지령 뭐 이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엉뚱한 결정하면 안 되고 네.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걸로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도 연이어 계속해서 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민주당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제1야당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게 정말로 정치권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이걸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접근과 실제 사법적 접근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뭐 지금 박홍근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당론이 아니라 지금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얘기한 네. 거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좀 제가 이렇게 알아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나 김문수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뭐 현 정부를 상대로 한 메시지보다는 당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예, 네. 위기감을 높여서 뭔가 새로운 판을 본인들 중심으로 짜보고 싶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107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그리고 네. 사법적인 검토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특히 지금 내란 관련 특검이 좀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에서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속단할 수 없고 결과를 봤을 때 최소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내란을 모의하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이후의 과정을 그런 적극적인 가담 여부가 실체적으로 확인됐을 때에는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지금 네. 현 단계에서 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여부도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뭐 저희가 논의해서 어떤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내란 특검 결과에 따른 다른데 설사 뭐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지지율을 봐도 한 40%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 그리고 또 다른 이 사회적 큰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법적인 접근 문제하고 정치적 접근 이 두 가지가 아마 정무적 고려 이런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네, 요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제가 이제 보도를 볼 때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시위를 그냥 임의로 박탈한 거,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라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당무감사 해가지고 네. 규명하고 징계할 건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당 해산 조건은 아니죠. 당내 민주주의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는 민주당이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일극 체제 만들기 위해서 당헌당규 다 바꾸고 뭐 관행도 다 바꾸고 그렇게 한 정당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홍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꼭 무슨 뭐 민주당에다가 저당 빨리 국민의힘 빨리 해산시키라고 뭐 고자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빨리 망하기를 고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 그만뒀다고 하시는 분이 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는데 별로 체신이 안 맞는 행동이신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계엄 해제 결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계엄 해제 의결은 과반 의석 150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뭐 이렇게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170석, 범야권 190석 그것만 해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투표에 참여하고 말고 또는 뭐 찬성이냐 기권이냐 반대냐 이거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표결의 의결에 또 방해하거나 또 무산시킨 것도 아닌데 저지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고 유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원 107명을 왜냐하면 정당 해산하면은 107명을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네,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정권에 네. 엄청난 쓰나미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죠. 네. 네, 정치권에 아직까지는 뭐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소수 의원의 의견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마지막 이슈로 또 다뤄봤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